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ETF 투자 전략 세워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팀의 박수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ETF 상품들이 관심을 받았습니까? 네, 성과 한번 상위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 훈풍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반도체 ETF들이 좋은 흐름 나타냈고요. 글로벌 반도체 탑4 ETF가 지난 한 주가 7.3% 상승을 했습니다. 이 ETF는 엔비디아의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타임폴리오의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도 6.4% 상승을 했습니다. 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AI와 관련된 종목들에 투자하는 ETF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 30%를 투자를 하고 국내 이제 국고채에 한 70% 투자하는 채권 혼합형 ETF도 5.9% 상승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훈풍이 국내 ETF 시장에도 성과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성과 하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최근 1주 성과 하이에는 중국 주식이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이에요. 항생테크 ETF들이 한 6%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에서의 중국의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차이나 태양광은 조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어제 중국 주식들이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차이나 태양광도 어제는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도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천연가스와 같은 대체 에너지원의 매력도가 커졌기 때문이거든요. 화석연료 사용보다는 천연가스 사용이 좀 증가가 되면서 탄소 배출권도 수요가 조금 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뭐 오늘은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지난 한 주간은 한한령 재개 우려 반영이 되면서 국내 주식형 ETF 중에서는 좀 성과가 부진한 그런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뭐 성과 1개월 성과 상위를 보시더라도 글로벌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ETF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중화권이 역시나 좋지 않았고 반도체 쪽이 좋았는데 한 달 수익률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역시나 반도체 쪽이네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ETF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빅테크 주식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지난 한 달간 미국 팡 플러스 ETF도 20% 가까운 흐름 나타냈습니다. 개인 수급을 조금 요즘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개인 순매수 상위 최근 일주일 동안 흐름을 한번 보시면 아무래도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지속을 함에 따라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로 한 600억 원 정도 최근 일주간 개인 순매수가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중국 증시가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만 국내 그 ETF 시장에 상장된 테마형 ETF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차이나 전기차로는 아무래도 저가 매수세가 조금 집중이 되면서 한 300억 원 정도 지난 일주간 순매수 금액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금리가 지난 한 주간 좀 상승을 하면서 미국이나 국내 초장기 채권의 가격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손쉽게 미국 한국 초장기 채권 ETF로 매수세가 집중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증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여지에 좀 포커스를 두시는 투자자분들이 안정적인 배당에 이제 미국 배당 관련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그런 흐름이 개인 순매수 상위에서 좀 포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들은 아무래도 저가 매수 많이 나서고 계시고 그리고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하방을 보면서 베팅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오늘 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와 관련된 ETF 상품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간밤에 사상 최고가를 또 돌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반도체 ETF들이 상당히 선전을 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도 성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시장에 상장된 이제 글로벌 반도체 ETF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그 전에 앞서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4월에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한 이후로 국내 그 반도체 기업들도
반도체 기업들도 좋은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등의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ETF에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의 바닥 다지기 그리고 AI 등의 이제 중장기적인 그 구조적 스토리가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국내 ETF 시장에 반도체 관련된 ETF가 한 16개 정도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과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다 좋았습니다. 뭐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ETF가 굉장히 성과가 좋았는데 다만 이제 중국 반도체는 아무래도 중국 고립시키기, 일본의 반도체 장비 등 뭐 23개 품목의 수출 규제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 반도체 ETF는 지난 1개월간 한 9% 정도 하락을 했고 지난 한 주간에도 2% 가까운 하락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이제 소부장 ETF도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그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제외된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투자한 ETF도 지난 한 주간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반도체 사이클 반등에 대한 확신이 자리가 잡히면은 중소형주 주가 반등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반도체 업사이클 구간에서 다른 업체보다 실적의 기울기 자체가 중소형주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들이 과거 흐름에서 좋은 그 이익 기울기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러한 ETF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된 ETF 상품들 알아봤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한중 반도체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네요. 네, 아무래도 이 한중 반도체 ETF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과 중국 그 반도체 기업들을 한 반반 정도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2% 상승을 했지만 국내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부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올 초만 하더라도 중국이 리오프닝을 또 하면서 상당히 경기도 좋아지고 괜찮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 의견들이 무색하게 중국의 뭐 상하이 종합지수라든지 뭐 홍콩의 뭐 항생지수를 보더라도 참 부진한 양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에 상장된 중국 ETF가 꽤나 많아요. 근데 대표 지수를 포함해서 뭐 CSI 300이라든지 A50이라든지 모두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주에도 이제 PMI 발표를 앞두고 경기 위축 우려가 뭐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외에도 코로나 재확산이라든지 뭐 위안화 약세에 따른 자금 유출 그리고 미중 경쟁 격화 조짐 등이 중국 증시를 좀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중국을 둘러싼 반도체 갈등이 격화가 되고 있죠. 5월 25일에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 목록이 발표가 되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2019년에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그 반도체 국산화가 굉장히 열풍이 불었잖아요. 중국 내에서도 지금 반도체 국산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할 수 있지만 향후 중국의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또 투자 기회를 엿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된 ETF들이 지난 한 주간 차이나 태양광을 제외하고는 다 부진한 그런 흐름이고 최근 1개월 동안에도 특히나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차이나 내수 소비 ETF도 지난 1개월간 7% 하락을 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중국은 여전히 그 시진핑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흐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중국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서서히 ETF를 저가 매수 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네, 뭐 사실 그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밸류에이션은 괜찮은 수준이지만 어쨌든 모멘텀이 필요하잖아요. 뭐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정부 정책의 어떤 강한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경제 관련된 지표들도 금주에도 PMI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위축이 우리의 생각보다 좀 나아지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조금 중국에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6월이 시작되자마자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주목을 해가면서 ETF 전략도 짜가자라고 중국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팀의 박수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